자, 재료에 우선하는 수급 상황 봐야죠. 네, 오늘의 수급 간단하고 짧게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종목의 색깔은 명확합니다. 방산인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시스템까지 오늘 방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등 현대차 등 KB금융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매도 흐름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지난주부터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제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원전주부터 방산주까지 오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골라 담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으로 풍산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방산주에 대한 증권사의 실적 기대감이 들려오면서 방산주가 오늘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담고 있는 방산주 그 안에서 풍산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수급을 풀어주실 분은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유정 아나운서가 풍산에 대한 수급을 정리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재료는 포탄과 탄약의 재고를 점검해라라는 얘기 네.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풍산인가? 뭐죠? 왜? 모르죠. 그렇죠. 포탄 쪽으로 굉장히 잘하는 게 풍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보면은 이 포탄에 들어간 핵심 부품이 있거든요. 그걸 신관이라고 하는데 그 신관의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공하는 풍산이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풍산의 자회사, 이 풍산 F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뭘 짓고 있는데 투자하고 있는데 2029년에 완공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포탄 생산 기지를 좀 더 확장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은 굉장히 모멘텀이 강해요. 그래서 14% 넘게 상승 중인데요. 지금 전 고점이 사실은 이게 지금 6월 23일이었는데 6월 23일에 14만 9,500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좀 15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뚫었는데 저는 이렇게 전 고점이 천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힘이 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수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받쳐주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건 있죠. 너무 많이 오른 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는 판단하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닥에 깔려 있거나 아니면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업들은 손절선을 넉넉하게 잡고 30%, 20% 이렇게 잡고도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를 따라는 가되 손절선을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5% 정도로 짧게 좀 잡아가면서 접근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풍산은 좀 아세요? 풍산 그러면 사실 구리, 네. 파이프 발음이 걸려. 카파, 동파이프, 그다음에 한때는 동전, 맞습니다. 주조. 그거는 이제 안녕됐잖아요. 동전을 안 만드니까. 일단 디테코인을 만들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포탄, 실탄 이런 탄피 쪽인데 사실 B2B의 성격이지 B2C는 조금 약한 편이라서 네. 이 정보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사실 일주일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앵커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지원해 주길 원하는데 네. 미국 국방부에서 괜히 재고가 있으면서 재고 없는 것 같아 핑계를 대면서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었는데 네. 간밤에 사실 러시아도 일주일 전에 우리 60일 안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역들을 다 우리가 탈환할 거야. 밀어붙인다면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휴전을 하는 것처럼 오른손으로는 계속 공격을 하는 모습 거기 보이자 막 드론 왔다 갔다 계속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그 공산당 특유의 휴전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휴전할 것 같이 하면서 공격 한번 더 때리고 뒤통수? 네, 한 번 하고 공격하는 게 그들의 전략집에 적혀 있대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너네 50일 안에 휴전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 무기 팔 거고 그걸 가지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내가 다 허용해 줄게 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온 게 풍산이자 증권가에도 실적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50일 동안은 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시장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내러티브 그쵸. 제가 잘 쓰는 편이지만 소설 쓰는 거죠. 이야기가 이야기를 네. 꼬꼬무 맞습니다. 꼬리를 무는 네. 실체의 금액이 얼마나 되고 풍산의 뭐 계획이나 뭐 이런 사실 기업 가치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거 없이 이제 이야기로만 주가가 올라가는 건 한계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떨까요? 네, 뭐 이야기도 사실 많죠, 굉장히. 네. 꼬리를 물고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폴란드 쪽으로 계속해서 뭐 K9 자주포나 어. 뭐 이런 것들 K2 전차 이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폴란드 쪽에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 신규 이 수주건이라고 하네요. 9조 원, 뭐 이렇게 뭐 그런 이런 사실도 있었고 계속해서 수주가 이게 이 금액, 규모 이거를 경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풍산이라든가 대부분의 이런 방산주들이 한때 좀 쉬어갔어요. 쉬어가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 유상증자도 하고 하면서 하나그룹주도 약간씩 꺾이면서 좀 쉬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눌림목 꺾고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상승세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어쨌든 폴란드라든가 이 다양한 나라들로 지금 하는 거, 뭐 K9 자주포나 이런 들어가는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지금 풍산은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공매도가 지금 잔고 수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뭐 6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0만 주 이렇게 있었는데 공매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얼마 안 남은 뭐 이렇게 좀 상황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전 주목하는 게 그 지분 현황을 보시면은 이 대주주들이 사들이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면 2025년 5월부터 뭐 대주주들 황모 씨, 박모 씨, 서모 씨 등등이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장내 매수. 개인주주군요. 예. 뭐 그래서 지금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게 좀 7월까지 지금 계속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은 외국인 기관 이런 것들 떠나서도 공매도의 잔고가 줄어들고 대주주들이 좀 사 모으는 이런 모습들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규모의 확장성 그리고 한번 쉬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방산주가 한번 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실 뭐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들은 보통 뭐 이렇게 올랐다가 좀 한번 쉬어갔다가 눌림목 갖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정고점을 뚫었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서는 좀 긍정적인.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자. 단기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길고 가져가다가는 또 만약에 또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면서 마이너스 5% 손절선 잡고 단기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가기에는 부담이죠. 그러니까 네. 오늘 주가가 이렇게 강한 거는 뭐 재료도 재료지만 그 우리 수급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숏이라는 거 공매도를 막 했는데 웬걸 여기 안에서 뭐 ETF 설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삼성운용 같은 데서 막 펀드가 선정돼서 이 주식을 막 사니까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숏친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못 견디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환매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숏 스퀴즈. 네. 오늘 같은 날이 아마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받아줘야죠, 주식을. 네.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열기가 뜨거운 못 참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풍산 총탄 네. 밖에서 막 그러면 이제 막 공격적으로 가면 거기다가 이제 슬쩍슬쩍 주는 거 수도 있다. 물론 더블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두 들었잖아요. 네. 다 조합해 봤을 때 며칠만 더 기다리겠다. 네. 기다렸다 들어가야겠다라는 좀 반성을 하게 네, 되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전형적인 갈대와 같은 우리 네. 투자자의 심리.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사실 김주영 아나운서 사기치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네. 사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속임수. 하여튼 그런 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풍산의 또 장점은 네. 액면가. 주식의 액면가를 우리 막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쵸.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비싸다 그러면 액면 분할을 빡 해버리면은 그것도 약간 호재가 될 수 있는 네. 그렇지도 않을까 잘 모르겠네. 네. 그쵸. 풍산은 뭐 정리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좀 저평가돼 있고
이게 원래 이 종목은 그냥 가치주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게 PBR이 1.67이고 PER이 15밖에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도 저평가예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고평가다,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아직도 PBR 1.6에 PER 15라는 거는 원래 엄청나게 싸게 저렴하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이거 배당도 원래 많이 주는 배당주였어요. 근데 이제 다만 배당은 이제 좀 약간 기대하기 힘든 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 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로. 그래서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 가격대로 가면은 1.9% 가량. 그래도 1.9%도 괜찮습니다. 아예 안 주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풍산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방산주 전체가 뭐 현대로템, 아까 수주 최고가 경신했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성장? 뭐 총기가 허용된다? 아, 그러면 대박 날 거야. 그렇죠? 안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뭐 영화 넷플릭스에 또 뭐 그렇게 약간 개봉하는 것 같아요. 국내 뭐 총기가 뭐 이렇게 돼서 하여튼 뭐 근데 국내는 그게 좀 쉽지는 않죠. 네. 어쨌든 JP모건도 그렇고 주요 증권사들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 방산주의 실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풍산만이 아니라 방산주에 대한 이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는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겠다. 오늘 안 사더라도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실적이라면은 조금 주춤거릴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자, 방산주 더 듣고 싶긴 한데 시간이 네. 또 제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김유정 아나운서가 같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